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가 있죠. 물론 수산업자 가짜다, 수산업을 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수산업자의 게이터, 이 사기 게이터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조인, 부장검사, 법조인, 그 다음에 언론인, 이동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또 엄성석 앵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 넘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을 휩쓸고 있고, 또 청와대까지 확산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파만파입니다. 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김모 씨는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많이 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김모 씨가 원래 사기로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특사에서 사면을 받아서 바깥 세상으로 나왔고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래서 과연 사면 배경에 대한 사면 배경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의혹도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먼저 12면 4이면 기사를 보시면은 수산업자가 선물 보낸 정관계 인사가 최소 27명이다. 27명이 이 선물을 일단 받았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받은 것이냐, 또 다른 어떤 로비를 한 것,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 이권에 개입한 게 있느냐, 그런 것은 지금부터 수사를 해야 되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 피의자 신분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 명씩 소환을 할 예정입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또 무슨 의혹들이 불거져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영장심사, 이 김모 씨가 영장심사를 포기를 한 뒤에 로비 대상들을 막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검찰, 경찰 간부, 이 사람들에게 독도새우, 좀 귀한 음식들이죠. 또 독도새우와 대게, 전복, 이런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다. 이 사람의 근거지가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많이 나눈 수산물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직원을 통해서 택배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보냈는데 이 직원이 이 명단에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이 선물 대상 명단만 최소 27명입니다. 자, 이 직원이 직원에게 대신 보내라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 그 명단이 27명이라는 것이면은 본인이 직접 사기범 김모 씨가 직접 로비를 했거나 그런 것은 밝혀지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100억 원대 사기를 했는데 그 100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그런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돈 심부름을 직원에게 시키지는 않았겠죠. 가령 돈을 막 뿌렸다면은 정관계에. 자, 어쨌든 직원이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명단이 최소 27명인데 여기에는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 들어가 있고 박지원 국정원장, 일단은 선물 대상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김무성 전 의원, 사립대 전 이사장, A 검사, B 총경, 특검에 근무 중인 전직 검찰 수사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 박영수 특검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공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대법원에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특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지금도 특검이고 그 특검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근무 중인 전직 검찰 수사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있고 TV조선 엄성섭 앵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조선 취재팀장 출신 송모 씨를 통해서 김무성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가.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이 다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비롯해서 언론인을 또 소개를 해줬고 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김정재 의원, 포항이 지역구죠. 에게 또 김 씨를 소개를 해서 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김모 씨의 인맥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김 씨가 이 정치인들에게 박지원 국정원장을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또 박지원 국정원장도 만났다. 자, 그리고 특히 김 씨가 대통령 선거 때 전직 직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 씨가 대통령 선거 때 대선 캠프에 있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고
자기가 선거운동도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김 씨가 포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 편지도 써줬다고 자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김모 씨에게 편지를 써줬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동아일보 분석은 편지가 청와대의 공식 서식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김 씨가 주변인에게 대통령과의 친분을 가시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이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이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의 집입니다. 집 거실에 이렇게 쭉 진열해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 본인과 직접 같이 찍은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부 사진,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기념품, 선물용품 이런 것을 쭉 진열을 해놓고 가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문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편지가 진열해 놨습니다. 자, 근데 편지가 진짜냐 가짜냐?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편지 내용은 가짜 대통령 편지를 전설했는데 지금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술병, 술잔, 머그컵, 시계 이런 것이 진열되어 있고 편지 내용은 항상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꼭 다시 만나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나라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안무개님의 일이 꼭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모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청와대를 한 10년 동안 출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식들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진열된 이 선물 세트 이런 것은 이 명절 때, 주로 명절 때 한 수천 명에게 대통령 명의로 보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도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의 지도층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또 소외된 계층에게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그 소년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도 보내기도 하고 어떤 그 소년 소녀 가장 여기도 보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천 개가 명절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어디서 구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머그컵이나 이런 것은 또 직접 선물하기도 하고 청와대 앞에 기념품점에 가면 또 팔기도 합니다. 시계도 그렇죠. 자,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진열을 해서 본인의 가시를 한 것 같은데, 자, 편지 부분은 제가 봐도 이것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문양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봉황 문양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라면은 만약에 사적으로 보낸 편지라면은 청와대에서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이 그냥 사적으로 보내면은 서식 없이 여기서 청와대 서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는 꼭 문양을 놓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되겠죠. 좀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 단순히 선물을 받은 것인지 선물이란 것이 평소에 여러 가지 서로 거래가 있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니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것이지 평소에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그냥 명절 되면 선물 꼬박꼬박 보내고 이러지는 않죠. 뭔가 서로의 교류가 있든지 좀 서로가 필요해서 만남이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는 것이죠. 그중에 선물 받았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사람은 박용수 특검입니다. 박용수. 왜 그러냐면 박용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를 경제 공동체로 엮었죠. 그리고 이재용에게서 뇌물을 받았다. 이래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있고 또 탄핵의 빌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수사를 했던 특검이 뇌물을 받은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박용수 본인뿐이 아니고 당시 특검에서 활동했던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수 특검 밑에서 일을 했던 부부장 검사. 처음에 이 부부장 검사가 포항지청에 발령났을 때 포항에 연구가 있는 사기꾼 김모 씨를 소개시켜줘서 포항에서 잘 지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박용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박용수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냈던 사람이 또 지금 김모 씨의
이 변호인입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선물 대상에 아까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에게 선물을 받았다. 단순히 선물만 받았겠느냐. 이것은 좀 더 밝혀져야 되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를 그렇게 엮어놓어서 지금도 공소유죄를 하기 위해서 특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특검이 사기꾼과 연관이 되어 있다.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향신문 보시면은 박영수, 그래, 내가 대개는 받았어. 그 사기꾼 김모 씨에게 대개는 받았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자 게이트 이렇게 명칭을 붙였네요. 경향신문에서. 피의자들 곧 소환한다. 그 내가 대개는 받았는데 또 하나 있죠. 포르쉐 자동차. 포르쉐 자동차는 이 부인이 뭐 새 차를 갖고 싶다고 해서 어떤 것을 살까 하다가 이 김모 씨에게 상의를 하니 본인이 안 그래도 렌트카를 외제차를 가지고 렌트카 회사도 하고 있다. 그래서 포르쉐를 뭐 이틀 동안 타보고 뭐 250만 원을 줬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해명을 하고 있죠. 자, 일단 경향신문 기사는 박영수 특검 과메기 등 서너 차례 명절 선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포르쉐 제공 의혹은 부인했다. 그리고 이모 검사, 그 포항지청에 발령이 났던 이모 검사에게 이 수산업자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 이모 부장검사, 배모 총경, 언론인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경찰은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자, 박근혜 최서원, 최순실이죠.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끈 박영수 특검이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대괴, 가메기 같은 선물을 서너 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자, 이것뿐이겠느냐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포르쉐 렌트비를 지급을 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일보 취재에 의하면 이 포르쉐 렌트비를 지급한 게 포르쉐를 사용하고 나서 바로 지급한 게 아니고 한 석 달 있다가 그때 김모 씨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그때야 부랴부랴 250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수사선상에 오르고 나서 지급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급할 마음이 없었겠죠. 자, 한국일보 사이드톡 보시면은 박영수 포르쉐 렌트비 3개월 지났어야 지급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산업자 수사를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수산업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하자 그때서야 이거 잘못하면은 탈락했구나 해서 그때 250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이틀 동안 쓰고 250만 원 지급했다는데 아마 한 달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됩니다. 자, 3개월 지나셔야 지급했고 수산업자 수사 시점과 일치하는데 박영수 특검 쪽의 이야기는 현금으로 전달했다. 그런데 그 현금을 전달한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있었던 변호사를 통해서 또 현금으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왜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 변호사는 이 사기꾼 김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박 특검 측이 김 씨에게 렌트비를 전달했다는 날은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다. 자, 차량을 빌린 지 석 달 뒤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라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특검 측 이모 변호사가 김 씨에게 렌트비를 3월 초에 지급을 했는데 사용한 차량을 제공한 시점은 작년 12월 중순. 그리고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 이끌던 국정농단 사건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 박영수 특검과 친분이 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또 박영수 특검의 소개로 이 사기꾼 김씨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 그리고 현재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포항지청의 보부장 검사 다 포함해서 박영수 특검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른 의혹들도 막 쏟아져 나옵니다. 국민일보 보시면은 그리고 그 전에 한국일보 이 사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자, 오늘 모든 신문에 실렸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을 받는 날인데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연희동 사저 근처를 산책을 했다.
자, 그래서 뭐 비판적으로 이 사진을 일제히 다 언론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얼굴을 거의 그 전의 얼굴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눈길을 겁니다. 자, 이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 여러 가지로 로비를 하고 또 행세를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을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세를 많이 했는데 국민일보 보시면은 이 사람이 CEO 또는 큰손 행세를 하면서 한국 3대3 농구위원회라는 거 있죠. 그 길거리 농구 3대3으로 하는 그 농구위원회가 KXO인데 그 회장까지 맡아서 스포츠계에도 검은 촉수를 내렸다. 스포츠계까지 막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느 그 분야까지 뻗어가 나갈지 모르는 거죠. 농구계 허위 인맥, 재력 가시 밝혀졌다. 취임 때 보란 듯이 유명인 축사받았다. 그런데 찬주금도 못 내고 무리하게 막 대회를 개최해서 무리를 일으켰다. 자, 한국일보 3면 보시면은 이 사람이 사기극이 국회에서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원들부터. 슈퍼카, 봉사상, 슈퍼카를 타고 국회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상도 막 받고 국회에서 주는 얼굴 도장을 찍었고 수산업자 사기극 국회에서 시작이 됐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정치인들이 다방면으로 다 알죠. 경제계, 문화계, 체육계, 산업계 다 압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주요 로비 대상이 되는 거죠. 슈퍼카 타고 국회 첫 등장을 했고 언론사 부회장 명함 파고 다니다가 서울평화문화대상 이런 데 수상자로도 선정이 되고 그때 정동영, 노웅래 지금 현재 범여권의 정치인들이죠. 박수갈채 속에 수상을 했다. 그리고 번듯한 사업가라는 인식을 정치권에 각인시켰다. 이후 여야 정치인의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고 응답이 오면 접근해서 고급 해산물을 선물했다. 그냥 선물만 했을까? 자, 이 김 씨는 2016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을 속여 푼돈을 뜯어온 생계형 사기꾼에 불과했는데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했죠. 2017년 말에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에 유명 인사들을 상대하는 거물급 사기꾼으로 변했다. 그리고 김 씨가 건실한 재력과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었다. 자, 이 정치권 인사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간조선 취재팀장을 지냈다는 이 송모 씨가 쭉 많이 소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 자, 이렇게 생계형 사기꾼이 특사를 받고 문재인 정부 특사를 받고 이렇게 거물 사기꾼으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영남일보 3면을 보시면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수산업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특사에 포함됐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 사기꾼을 첫 번째 특사에 포함시켰느냐. 청와대는 지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사기꾼을 첫 번째 특사에 포함시켰느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이 사기꾼이 문재인과의 관계에 본인이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편지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어떤 의혹이 될지도 모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산업자가 문정부 첫 특사를 받은 건 의혹이 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특별사면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 사기꾼의 사기범죄를 특별사면에 준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쳤다.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본인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해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면 시스템을 잘 알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러면서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옆에 홍준표, 보시면 홍준표 의원은 2년 전에 내가 김모 씨 사기꾼 김모 씨를 만났는데
첫 만남에 막 벤틀리 같은 고급 승용차를 막 보여줘서 내가 의심쩍어서 그다음부터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안 만났다. 자,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셀프 면책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만나긴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 이 만났다는 정치인들 또 그냥 만난 분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 접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행각을 벌였는지 그것이 점차 드러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기범이 김모 씨가 박영수 특검을 파고들었고 이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서로 뇌물죄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뭐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 이런 논리까지 내세웠죠. 그때 수사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그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지만은 아직 이 명단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선 행보를 지금 강폭 행보를 벌이고 있죠. 장모 구속과 별개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제는 3월 달에 검찰총장을 그만둔 게 사실은 그때 탈원전 수사를 하면서 배공규 전 산자부 장관을 구속하려고 하니 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러면서 압박이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내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것은 탈원전 수사 방해 때문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게재를 했습니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압력받아서 이것이 검찰총장직 던진 계기가 됐다. 아주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탈원전을 강조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 서울대 공대 교수를 만나는 장면도 사진에 있고, 월성원전 압수수색 지시를 했다. 그러니 감찰 징계 청구가 막 들어왔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그만뒀다. 탈원전 이 정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오늘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으로 가서 첫 지역 방문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곧 만난다. 자, 이런 소식들이 있고, 이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 정치 참여 계기는 월성 원전 사건과 탈원전. 이렇게 크게 제목을 뽑아놓고 중간 제목에서 비꼽니다. 대선 도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이다. 이렇게 또 틀죠. 자, 대선이 다가오면서 언론들이 서로 양쪽으로 지금 진영으로 나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원전 비판 문풀고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투어 떠난다. 민생 투어 떠났는데 첫 행선지가 대전입니다. 충청 대망론. 이것과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윤석열이 상당히 강폭 행보를 하는데 탈원전 하면은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이것을 파헤쳤죠. 감사로 파헤쳐서 이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만두게 된 것도 월성 사건과 관련이 있고 탈원전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재형도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지난 주말에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숙고를 하고 있다. 언제 정치를 선언할 것인지. 그런데 지지 모임은 벌써 떴습니다. 이 서울신문 사면 보시면은 제형 나라를 구해줘. 최재형의 시간이 오나. 제형 최재형이죠. 그래서 테스형 이것처럼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김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최재형 나와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17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먼저 나서는 것이죠. 지지 모임이. 그런데 이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재형 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조대환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민정수석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청와대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고 이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본인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책에 보면은 윤석열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에서 수사팀장,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이 어떤 직접적인 사안과 관련이 없는 특검에 부여된 그 특검법이 상당히 그때 포괄적이었죠. 뭐 여러 가지 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하면서 파생된 문제들도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너무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원단체 배제하는 문제,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막 수사를 하고 또 뭐 세월의 7시간 이런 것까지 막 과잉 수사를 했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인 인물이 조대한 전 수석입니다. 그런데 조대한 전 수석이 지금 윤석열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 중인 최재형 캠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것은 또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다른 일반 그 뉴스들은 제가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시면은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단 배틀 토론, 토론 배틀 해서 2명을 뽑았습니다. 로스쿨생 취업준비생 출신. 자, 다 90년대생. 자, 2명을 뽑았습니다. 20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 눈높이 안 맞으면 우리는 선처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희숙 의원 대권 출마 선언을 했죠. 그 여당 면접관에 들어가려다가 그 반발을 사서 못 들어간 조국 흑서 저자 김경률 씨를 본인이 직접 불러서 그럼 나 좀 면접 좀 해다오. 그래서 압박 면접을 벌였다. 상당히 기민하죠. 그래서 서민 교수까지 같이 초대해서 압박 면접을 셀프로 받았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그 말이 하나 화제가 됐습니다. 바지 한 번 더 내리면 되는 건가? 반이연대 이재명 난타를 하니 바지 한 번 더 내리면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 정세균 후보가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캐물었습니다. 그러니 저번에 뭐 신체에 뭐 특정 부위에 뭐 점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다 병원에서 그거 하긴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느냐? 또 나훈아 씨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것과 또 그 연상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권 내에서 금기어, 대깨문, 청와대 이너서클 이런 것까지 막 말을 하면서 지금 탈친문에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친문이 이제 패족으로 가는 그런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마지막 소식은 어제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 처음으로 부딪혔는데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과정에서 그 점령군이냐, 뭐 미군 점령군 이런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아닌 이념, 과거를 향하는 점령군 논쟁.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논쟁을 해야 되는데 70년, 80년 전으로 돌아가서 논쟁을 벌인 거기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